저희 따름 정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뭐 따름 정리를 보시면 이제 연속 조건을 갖고 있는 fn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이게 또 평등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극한함수도 적분이 가능하고, 이 또 등호관계 뭐 극한을 먼저 할 때랑 극한을 나중에 할 때에 대해서 이 등호관계가 또 성립한다. 물론 연속은 적분이 가능해서 그대로 이제 따름 정리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계수렴 정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극한을 먼저 할 때하고 극한을 나중에 할 때에 대한 이 등식 관계에 대해서 이제 유계폐 구간이고, 이런 유계폐 구간이고, 만약에 평등수렴 할 때는 이 등식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 이게 앞서 나와 있던 정리였고, 이 등식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또 다른 내용이 지금 유계수렴 정리로 나와 있는데, 여기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또 이 등호관계가 된다라는 정리예요. 결국은 뭐 평등수렴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상황이 만족이 되면 이 등식을 또 만족한다. 뭐 이런 걸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시면 여기 fn들이 다 적분이 가능하고, f도 적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n과 x랑 관계없이 요 fnx의 절대값이 상수 m하고 부등식이 성립하는,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만족하는 상황이면 또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고, 이걸 유계수렴 정리라고 부른다. 뭐 과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 저기 그 적분, 여기 지금 뭐 f가 적분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등식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연산 순서를 지금 바꾸는 상황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과제예요. 그래서 그 연산을 바꾸는 과정에서 뭐 방금 앞에 나와 있던 뭐 유계수렴 정리를 적용하시는 부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지금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보시면, 제가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과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그 여기 xn 곱하기 f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f가 지금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f는 이제 유계예요. 유계폐 구간에서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리만 적분 가능하고, 물론 f는 유계하고, 그래서 적당한 상수가 있어서 뭐 유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극한함수를 잠깐 구해 보시면, 만약에 x가 0이면 뭐 그냥 0하고 곱한 거 당연히 0이 될 테니까, x가 0이면 당연히 지금 0이고, x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이면 그냥 f1이 될 거죠. f1이 될 거고,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쓸까요? x가 사실 1이면 뭐 1 곱하기 f1이고, 극한치 해봤자 f1이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x면,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같으면 3분의 2 n승 곱하기 어떤 상수고, 극한치 하면 당연히 0이 돼. 그래서 사실 0만 0인 게 아니라 사실 1보다 작을 때도 그렇더니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n승과 fx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극한함수를 구해보시면, 뭐 한 군데에서만 값이 다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극한함수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많아봐야 1개인 정도로 나와 있고, 뭐 당연히 뭐 불연속점이 1개가 됐든 없든지 간에 당연히 얘는 적분이 가능하다가 돼. 그래서 얘는 적분이 가능하고,
뭐 이거는 그냥 원래 당연한 거죠. 이제 f가 적분이 가능하고 뭐 다항 함수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고 적분이 가능한 것끼리 곱했으니까 적분이 가능한 게 당연하고 이 극한 함수도 지금 적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유계수렴 정리 아까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뭐 기억 당연히 만족하고 지금 확인해 보면 니은도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디귿을 확인해 보시면 이 녀석의 절대값하고 이제 상수하고 부등식 성립하는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각각의 절대값을 보면 앞에 거는 1을 넘지 못하고 뭐 뒤에 것은 m을 넘지 못하니까 이 전체 절대값도 m을 넘지 못하죠. 결국은 이제 유계 조건에서 아까 언급하고 온 그 m이 바로 이 녀석에 대해서 상수 처리할 수 있는 그 m이고 그래서 뭐 아까 유계수렴 정리에 있었던 기억, 뭐 니은, 디귿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됐.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어서 기억부터 C까지 세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서 유계수렴 정리를 쓰면 그래서 유계수렴 정리를 쓰면 그래서 유계수렴 정리를 쓰시면 여기 이제 연산에 대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적분하고 이 극한에 대한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여기 극한을 먼저 시키는 걸로 바꾸셔도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유계수렴 정리고 그래서 유계수렴 정리로 이 등식을 쓰실 수 있고 극한을 먼저 구하시면 여기 방금 전에 지워졌지만 대부분이 0이고 한 군데가 0이 아닐 가능성이 있게 나와 있었고 이 녀석은 한 점 빼고는 다 0이에요. 한 점 빼고 다 0이고 그런 녀석을 적분을 시키면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과제에서는 이제 연산의 순서를 바꾸고 나서 등식을 확인하고 있고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상황을 유계수렴 정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계수렴 정리가 아까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극한과 적분에 대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정리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09년도 모의평가 문제도 이제 요 등식관계에 관련되어 있던 질문이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영일 폐구간 내에서 지금 fn에 대해서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꾼 것을 등식으로 쓰는 게 가능한지 요 질문을 했는데 유계수렴 정리가 만족돼도 저 등식이 만족된다 이런 걸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또 평등수렴 했을 때도 저 등식을 만족한다 이런 걸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5개 있는데 혹시 평등수렴하는 보기가 있다면 이제 등식이 된다 뭐 이렇게 가시는 방향이 있고 또 유계수렴 정리가 해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 등식이 만족된다 라는 상황으로 또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기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기를 보시면 n분의 xn승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정의역은 이제 0을 빼고간이고 물론 0이 들어가도 0이고 뭐 다른 상수가 들어가도 뭐 극한이 0인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극한 함수가 이제 상수 함수 0이다 라는 상황은 물론 되고 여기 숨넘 계산을 이제 확인해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0이기 때문에 뭐 1이 들어간 n분의 1이 당연히 숨넘 값이 당연히 되고 뭐 당연히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성립하고 물론 평등수렴 하는 상황의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2번 보기 동그라미 2번 보기는 평등수렴 해요. 평등수렴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보기예요. 그럼 또 동그라미 4번의 보기를 보시면 n분의 sin x sin의 nx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극한함수는 뭐 x에 몇이 들어가도 n분의 sin 꼴이고 n분의 6의 꼴이고 당연히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0이 나오는 게 맞고 그래서 x는 관계없이 물론 이제 다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 0이고, 결국 이제 숨는 계산은 fn에 대한 뭐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보셔도 될 텐데, 어차피 사인은 1을 넘지 않으니까 뭐 얘를 넘을 리는 없고, 어차피 얘가 극한 치우면 0이니까 뭐 숨놈도 당연히 0에 가까이 가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평등 수렴하는 보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도 그렇고 동그라미 4번도 그렇고 이제 평등 수렴하는 보기고, 이제 등식 관계가 평등 수렴 내용 때문에 성립한다. 이제 보기 두 개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보기 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유계 수렴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보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x n제곱이니까 뭐 n에 관계없이 x n제곱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고, 극한함수를 구해보시면 뭐 불연속점이 한 개밖에 없고 뭐 당연히 또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유계수렴 정리에 있던 기억하고 니은 다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n과 x에 관계없이 뭐 이거의 절대값을 시킨 거는 상수일과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만족하고 있고 유계수렴 정리로부터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유계수렴 정리가 가능해요. 아니면 뭐 직접 계산하는 것도 뭐 불편하지 않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뭐 직접 적분을 하면 뭐 n 더하기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당연히 이제 0이고, 극한함수는 뭐 이렇게 되고, 사실 점 하나 빼고는 다 0이기 때문에 얘를 당연히 적분시켜도 당연히 0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따로따로 해봐도 이제 0으로 동가 성립하는 거를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기를 보시면 이제 x가 0이 들어가거나 x가 1이 들어가면 당연히 0이고, 뭐 3분의 1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3분의 1이) 들어가시면 9분의 8이죠. 뭐 이런 꼴인데, 뭐 이런 꼴도 결국 극한함수는 0이 되지. 예. 뭐 이런 꼴도 이제 극한함수는 결국 0이 되고, 그래서 뭐 1이나 0이나 1일 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상수가 들어간 상황이 와도 이런 거의 극한함수는 이제 0이 되고, 그래서 사실 상수함수 0이 이제 극한함수가 되고, 그래서 뭐 극한을 구하고 적분을 구하는 건 이제 상수함수에 대한 적분을 시킨 거니까 이제 당연히 0이 돼요. 0이 되고,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 이제 적분을 먼저 하시게 되면 요 가로 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인데 뭐 마이너스 1을 곱했다가 도로 나누면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를 그대로 나눠주고 나시면 결국은 이거의 다항식 형태 적분하고 마찬가지가 돼. 그래서 이거 이제 n 더하기 1승꼴로 이제 적분이 되고, 예. 그래서 n 더하기 1승분의 n 더하기 1승꼴로 이제 적분이 되고, 뭐 나머지 상수는 이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2나 n은 상수는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고, 결국 뭐 1을 넣은 거랑 0을 넣은 걸 뺄 건데 1을 넣으면 0이고, 결국 0 넣은 값을 쓰시면 되는데, 결국 얘가 지금 적분을 시킨 값이고, 이 다음에 결국 극한을 나중에 취하게 되면 당연히 2분의 1이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값이 지금 다른 걸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연산의 순서를 바꾼 것이 이제 등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계산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등식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지금 n에 대한 2차식분의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사실 x에 뭐가 들어가도 극한함수는 0이에요. 물론 0이 들어간 것도 당연히 0이고, 예,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 0이 극한함수가 되고, 결국 이제 극한함수를 구한 다음에 적분을, 그러니까 극한함수를 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한 건 뭐 상수함수를 극한 구해봤자 당연히 이제 0이 되고, 예, 그 다음에 fn에 대해서 적분을 이제 먼저 하면 여기를 미분하게 되시면 뭐 여기를 분모를 미분하시게 되면 2n제곱 x가 나올 테니까 그런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2n을 곱하고 나누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로그로 적분하시면 되겠. 예. 그래서 2n 그대로 쓰시고 이제 ln으로 적분을 하시면 되고, 결국 유크다르크를 넣고 빼시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지만 뭐 로피탈 같은 걸 적용하시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돼. 예. 예, 여기 0이에요. 예.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래서 0으로서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뭐 계산을 각각 해보시면 0으로 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보기 중에 이제 하나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뭐 다음 기출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건 중에 FN들이 다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전배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지금 이제 등식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 전배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뭐 얘네들이 미분이 가능하더라도 뭐 이렇게 안 될 만한 상황들이 예제로 있다라고 보시면 방금 전에 09년도 모의평가에 나와 있던 보기를 이제 똑같이 썼는데, 물론 다항식꼴이니까 당연히 각각 다 미분이 가능한 애들이 많고, 아까 이제 이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계산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전배 수렴할 때는 뭐 각각의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등식에 대한 충분 조건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봤는데, 뭐 평등 수렴이 된다거나 뭐 유계 수렴 정의를 만족한다거나 뭐 그런 조건이 있다면 이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맞지만, 단순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들만 가지고는 뭐 안 될 만한 예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역시 기출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는 적분을 시키고 나서 극한을 나중에 해라 라는 상황 기출문제였고,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해 보실 부분은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걸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뭐 여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 정의역에 사실 극한함수를 구해 보시면 x가 0이면 당연히 0이고, x가 0이 아닌 게 들어가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또 0이 돼요. 그래서 상수함수 0이 극한함수인데, 정의역의 수열을 적당히 택했을 때 적당히 정의역에 있는 수열을 각각을 넣고 빼서 차이를 쟀을 때, 여기는 물론 f 자체가 0이니까 뭐 xn이랑 관계없이 하고 여기 0이고, 이 차이가 안 작아지는 상황에 수열을 찾아오시면 평등 수렴이 아닌 얘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뭐 n분의 1 정도를 넣어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n분의 1을 넣게 되면, 여기 n분의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결국 뭐 상수고, 여기 앞에 n이 있고, 여기 n이고, 여기 상수가 2의 마이너스 2승이고, 결국 n이 점점 커지면 이 값이 결국 큰 쪽으로 갈 거지 당연히 수렴하는 상황이 아닐 거니까 이 차이는 당연히 작아지지 않아요. 뭐 그냥 얘보다 계속 값이 커요. 그래서 뭐 결국 이런 수열을 정의역에서 이런 수열을 찾으면 이 차이가 작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를 확인한 거가 돼요. 평등 수렴하지 않아요. 평등 수렴하지 않아서 이걸 순서를 바꾸시는 거는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가시는 게 이 기출문제에서 그냥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순서를 바꾸시면 여기 극한을 먼저 취하시면 0이고, 0을 구한 다음에 적분을 나중에 하면 물론 0이라는 상황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안 된다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등 수렴을 잠깐 체크를 해봤지만 평등 수렴하지 않고 이거를 함부로 바꾸는 상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걸 바꾸시면 오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순서를 바꾸지 말고 여기 적분을 먼저 하는 거를 해결하고 뭐 극한을 나중에 하는 저 순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시고, 이제 적분을 하실 때는 그냥 고등학교 때 저희가 부분 적분 하던 방법 편하신 대로 적분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방법대로 지금 부분 적분을 시켰는데, 저는 그냥 다항식하고 지수식을 그냥 부분 적분할 때 다항식을 그대로 쓰고 지수식을 이제 적분을 하고, 이 다항식 x를 미분하고 물론 1이고 얘를 한번 다시 적분을 해서 썼어요. 뭐 이렇게 쓰시면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다항식 쓰고 지수식 적분하고 이 다항식 미분하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분하면 이게 최종적인 적분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그냥 고등학교 때 계산해 오시던 방법 중에서 그냥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부분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위끝 아래 끝을 넣으시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이제 그거 극한을 취할 건데 이쪽이 이제 극한을 취했을 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0이 되고 얘도 뭐 무한대분의 상수꼴인데 이 부분도 0이 되고 여기 상수가 남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냥 부분적분을 계산하시고 이제 극한을 정리하면 뭐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부분적분 계산이 이제 계산 과정에서 필요하고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한다라는 걸 좀 주의해서 보시는 뭐 기출문제. 다음 2020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정의역이 0일 폐구간이고 GN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GN을 0일부터 이제 적분한 값을 또 AN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함수열 GN이 지금 평등수렴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 근데 지금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여기다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극한을 나중에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인데 사실 평등수렴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해결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평등수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실제 풀이도 이제 바꿔서 해결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잠깐 풀이를 먼저 보시면 지금 GN이 X쪽으로 이제 GN의 극한함수가 X인 걸 확인하는 부분을 좀 볼게요. 그래서 GN을 지금 X하고 빼서 계산을 시키면 아까 사실 GN을 잠깐 보시면 여기 상수 1을 Y에 대해서 적분하는 부분을 하면 물론 Y고 그 Y에다가 X랑 0을 넣고 빼면 X가 나와서 이 상수 1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시킨 결과물이 사실 X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적분한 결과가 X여서 GN하고 X를 빼면 아까 여기서 적분 나온 X가 사라지고 그냥 이 부분만 남아요. 그래서 GN하고 X를 빼면 아까 상수 1을 적분시킨 게 X다 보니까 그 X하고 이 X가 이제 결국 소거가 되고 여기 뒤에 남아있던 식에 대한 적분만 남게 돼. 그래서 결국 이게 절대값이 밖에 있는 거랑 절대값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사인도 1하고 부등식이 성립해서 큰 쪽으로 가고 이제 사인이 없어지면 또 부등식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y는 0하고 x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x 빼기 y를 이제 양수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여기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풀어서 쓰시면 돼요. 여기 x 빼기 y를 양수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값이지만 그냥 가로라고 쓰신 거나 같고 다항식이니까 그대로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y에 대한 1차식이고 그냥 뭐 다항식이니까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승으로 적분을 그대로 하시고 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복합해서 적분을 하시면 돼. 그래서 다항식 적분하시고 그대로 위끝 아래끝 넣어서 빼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1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자 쪽은 커봐야 1이에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까지 부등식이 다 성립해요. 그래서 결국은 x의 값이 어디에 있느냐랑 무관하게 얘하고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결국 얘가 0에 가까이 가니까 얘도 0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정의역의 x값과 관계없이 이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극한함수이고 평등수렴한다. 그래서 평등수렴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AN의 극한이 이제 적분한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평등수렴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극한함수를 먼저 구하고 사실 극한함수가 아까 x였고 x에 대해서 적분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결국 평등수렴하는 부분 그리고 극한함수가 x인 부분을 확인하는 걸 하고 나서 연산의 순서를 교환시킨 거를 뭐 마무리로 하시면 돼요. 다음 17년도 기출문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17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F는 미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도함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도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도 지금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G에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고 그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저 GN이 F'으로 평등수렴하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쪽으로 평등수렴한다 이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은 이 부분을 또 보시면 적분을 하고 나서 극한을 나중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이 GN이 지금 평등수렴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이다 보니까 또 순서를 바꾸실 수 있고, 바꿔서 GN에 대해서 극한을 먼저 하고 나서 적분을 뒤로 하실 수 있고, GN에 대해서 극한을 먼저 구하면 물론 F'이에요. 얘가 극한함수가 F'이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F'을 적분하시는 거고, F'이 또 물론 연속이다 보니까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다 쓰실 수 있고, 그래서 F'의 원시함수는 물론 F니까 F에다가 양끝점을 넣고 뺀 결과로 등식이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평등수렴하는 걸 해결하고 나면 역시 순서를 바꾸고 나서 뭐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쓰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돼요. 그리고 평등수렴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게 뭐 여기 17년도 기출 문제에서 그냥 주로 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GN에 대한 정의가 여기 2의 n제곱이 이제 곱해져 있는 표현을 번분수 표현으로 이제 분모에다가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쓰시면 물론 같아요. 그래서 얘를 분모 쪽에다가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쓰시면 같고, 그래서 GN의 정의를 그냥 다시 쓰시면 이렇게 쓴 거랑 같고, 물론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물론 0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0에 가까이 가고 있고, 물론 F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결국 이 녀석의 극한은 F'이 돼요. 결국은 뭐 GN의 정의를 그냥 번분수 표현으로 다시 쓰기만 하면 GN의 극한함수가 F'이 되는 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극한함수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바로 나오고, 저희는 평등수렴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관계가 평등수렴 관계다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뒷부분 계산을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뭐 입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적당한 K가 존재해서 그 이외에 있는 N과 정역에 있는 X랑 관계없이 얘 차이가 GN과 F'에 대한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다. 이 부분이 저희가 마무리해서 해야 될 내용이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나가는 걸 먼저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입실론보다 작다 뭐 이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뭐 GN의 정의를 뭐 그대로 다시 쓰면 이렇게 쓴 거고, 뭐 F' 그대로 쓰면 이 부분이 여기 위에서 언급하고 오는 것처럼 평균값 정리를 쓰시면 F가 미분이 가능해서 이 부분을 평균값 정리를 쓰시면 적당한 C가 존재해서 얘를 F'C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적당한 C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이 부분의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물론 X에 관계없이 이 X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작다를 보여야 돼.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F'이 평등 연속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까 F'은 연속이라는 게 문제 가정에 있었고, 저희는 0일패 구간에서 하고 있어서 그 F'이 0일패 구간에서 연속이고, F'이 0일패 구간에서 평등 연속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작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평값 정리에서 지금 C가 나타나는데, 그 C의 위치는 물론 이 값들 사이에서 나타나요. 여기 사이에서 C가 나타나고, 그래서 증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제 C라는 애가 등장해서 C가 들어간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C의 위치는 요 사이에서 나타나요. 평균값 정리에서 요 사이에서 나타나고, 저희는 그 평등연속 얘기를 쓸 거라서 얘가 저희가 F'의 평등연속을 먼저 언급하고 오다 보면 이제 정의를 그대로 풀었었을 때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뭐 델타보다 작은 요 X하고 C에 대해서는 요 함수값의 차이도 원하는 만큼 작다라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등연속의 정의를 이제 풀이 과정에서 먼저 언급하고 올 거고, 그때 델타가 언급돼서 올 건데, 그 델타하고 얘가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만 되면 이 차이가 물론 작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시면 되는데, 어차피 X하고 C의 거리는 이 X하고 C의 거리는 당연히 이 값보단 작으니까 물론 요 차이는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그래서 x하고 c의 절대값이 요 폭을 넘지 못하고, 예, 여기를 당연히 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n은 뭐 k 이외에는 n이어서 결국은 n과 k의 부등식에 의해서 여기까지도 자연스럽게 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상황을 미리 언급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 델타는 뭐냐면 f'이 평등연속이기 때문에 그걸 정의대로 풀었을 때 나오는 델타예요. 앞부분에서 그런 델타를 언급하고 올 거고, 그 델타에 대해서 역시 k가 충분히 크면 이걸 만족하는 k가 역시 존재하죠. 뭐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하면 k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 이걸 만족하는 k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을 만족하는 걸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나오고 오면 얘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당연히 델타보다 작은 거고, 결국 요 차이도 입술보다 작은 얘기가 완성이 돼. 그래서 평등연속 때문에 델타가 나오고, 그 델타에 대해서 이런 k가 등장하면 그 k보다 큰 모든 n과 정역의 x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성립하게 되는 게 완성이 돼.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실 때도 예, F'은 연속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6의 구간에서도 연속이고, 6의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평등 연속이 되고, 평등 연속에 의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뭐 델타 반경 안에 있는 두 점들은 뭐 함수값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이런 얘기를 완성하실 수 있고, 아까 마무리되는 쪽에서 x 빼기 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f'x하고 f'c의 차이가 입silon보다 작은 걸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델타가 존재해서 이런 상황의 델타들은 뭐 이걸 해결하는 상황이다, 이런 걸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델타에 대해서 적당한 k가 존재하면 그 k 이후에 있는 n과 정역에 관계없는 x들에 대해서 이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평등 수렴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gn의 f'으로 평등 수렴한다. 뭐 그 이외의 상황은 연산이 이제 교환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연산의 순서를 교환하실 수 있고, 교환하게 되면 f'에 대한 적분이고, 당연히 f' 연속이어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쓸 수 있고, f'의 원시함수는 당연히 f니까 f에다가 양끝점을 빼고 계산한 게 성립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은 결국 연산이 교환되는 거에 대한 등식으로부터 이제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뭐 이어지는 이제 따름 정리를 보시면, 이제 여기 함수한 급수 형태에서도 제가 이제 평등 수렴하는 상황이 되면 여기 무한급수의 순서도 이제 바꾸는 상황이 성립한다. 그래서 적분을 하고 이제 급수 계산하는 거랑 급수 계산을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는 것도 여전히 등식으로 성립한다. 함수한 급수 쪽에서도 역시 평등 수렴만 된다면 역시 순서를 바꾸는 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따름 정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기출문제들을 또 예제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f에 대해서 요 적분값을 지금 구하는 거, 지금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판별하고 뭐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n판정법을 쓰시면 물론 이제 평등 수렴한다 라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평등 수렴하는 상황은 저희가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뭐 잠깐 다시 보시면, 이 부등식 관계하고 무한급수 수렴 관계가 동시에 만족하는 뭐 n에 관한 식이 있다면 n판정법에 의해서 평등 수렴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대로 2의 n제곱분의 1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1을 쓰시면 둘 다 만족하는 상황에 n에 관한 식이 있고, 평등 수렴 얘기를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돼. 그래서 물론 평등 수렴해요. 평등 수렴하고 그리고 각각이 물론 다 연속이고 뭐 다 평등 수렴하니까 저희가 뭐 연산관계를 이제 물론 바꾸실 수 있고, 그래서 질문이 얘였는데 그 급수 계산이 먼저 되는 게 원래 질문의 순서였는데 이걸 바꾸실 수 있고,
그래서 급수 계산을 뒤로 돌리실 수 있고,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해도 되고, 적분을 먼저 하면 뭐 사인식이 적분해서 나오게 되고, 사실 얘가 다 들어가면 0이기 때문에 뭐 0끼를 뺀 것도 당연히 0이고 0을 급수 계산한 것도 당연히 0이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에서는 이 순서를 여기 적분에 대한 순서를 바꾸면서 등식으로 쓰면 계산이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고, 이 등식 관계를 쓰기 위해서는 평등수렴 얘기가 확인돼야 되는데, 저희가 N판정법으로 평등수렴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 등식 관계를 써서 연산을 바꾼 거에 대한 등식 관계를 써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그런 기출문제예요. 예, 뭐 다음 기출문제도 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지금 영일폐 구간이고, 뭐 RN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식이 이렇게 정의된 FN에 대해서 요 함수함급수가 지금 뭐 수렴한다. 그리고 그 극한함수를 F라고 쓰고 이 관계가 등식이냐를 지금 질문을 했는데, 지금 상황도 지금 아까 뭐 그냥 식을 잠깐 다시 보시면 RN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0으로 뭐 뒷부분은 2의 n제곱분의 1로 상황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던 FN이고, 결국은 저희가 N판정법을 또 쓰는 게 가능했던 거고, 제가 이제 N판정법을 써서 이제 평등수렴하는 부분은 이미 확인을 해보고 왔었어요. 그냥 2의 n제곱분의 1을 쓰면 부등식도 만족을 하고 급수의 수렴도 만족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쓸만한 식이 2의 n제곱분의 1이 있고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이제 평등수렴한다 해요. 그래서 평등수렴하고, 평등수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시 이 연산에 대해서 순서를 바꾼 거 역시 또 등식으로 쓸 수 있다 해요. 그래서 평등수렴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제 바꿔서 쓰실 수 있고, 그리고 FN 쪽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 여기 사실 요 사각형 넓이가 될 거예요. 예, 사각형 넓이가 될 거고, 1 빼기 RN의 밑변이고 2의 n제곱분의 1의 높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 FN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무한급수 계산을 시키는 상황을 확인하는 거하고, 아까 FL 같은 경우는 1에서는 계속 2의 n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FL 같은 경우는 2의 n제곱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가 FL이에요. FL이 2의 n제곱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고, 사실 이 부분을 전개해서 나오는 급수가 정확하게 2의 n제곱분에 대한 무한급수고, 그 부분만 봤을 때가 정확하게 F라고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0이 돼야만 뭐 등호관계가 성립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무한급수가 0이 아닌 거를 아무거나 쓰시면 뭐 등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Rn 자리에 이 곱한 거에 대한 무한급수가 0이 아닌 걸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 쓴 거는 2의 n제곱분의 1을 Rn 자리에다가 썼는데, 뭐 여러 개의 Rn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전개한 거에 대한 무한급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다 돼요. 물론 이게 지금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무한급수는 0이 안 나올 거니까, 뭐 당연히 0이 아닌 값이 나오기만 하면 등식이 안 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평등수렴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연산의 뭐 등식을, 그러니까 여기 연산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한 등식을 다 쓰실 수 있고, 결국은 이쪽만 전개해도 F라고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돼야만 등식이 성립할 텐데, 이 부분이 0이 안 되는 Rn은 많이 있다. 뭐 저런 Rn도 있고, 적당히 여러 개의 Rn 중에서 이 부분의 급수가 0이 아닌 걸 아무거나 찾아오시면 뭐 등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재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정리를 보시면 이제 거듭 제곱 급수에 대해서 이제 수렴 반경이 R이었을 때 요 개구간보다 안쪽에 있는 폐구간을 데리고 와서 그 폐구간에서 지금 뭐 얘기를 써놨는데, 저희가 이 수렴 반경보다 안쪽에 있는 폐구간에서는 물론 평등 수렴한다. 예. 그래서 평등 수렴할 때는 이제 역시 순서를 이제 바꿀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럼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바꾸고 나면 그냥 xn제곱을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승 뭐 그렇게 다항식 적분을 하시면 되고, 6가닥을 넣어서 빼면 그대로 바로 얘가 나오는 상황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 정리 7.8.5는 여기 개구간보다 더 안쪽에 있는 폐구간은 어떤 폐구간이 오든지 관계없이 그 폐구간에서 평등 수렴한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 순서를 바꾸고 이제 정리한 결과를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평등 수렴한다 라는 상황에 의해서 이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게 뭐 저 7.8.5예요. 예, 그 다음에 저희 뭐 예전 2차 기출문제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수 AB에 대해서 KAB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지금 해놨고, 예. 저희가 X에 대해서 뭐 SN을 K를 들어간 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SN에 대한 극한함수를 SX라고 썼고, 예. 요 적분값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질문이고, 지금 이제 정리를 이제 5개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주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번은 여기 타원 모양의 폐곡선을 따라서 Z분해를 적분한 건 이제 2파이 i다. 그리고 나번은 여기 분모가 4차식으로 되는 무한급수는 뭐 이런 값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다번은 요 x하고 코사인을 곱해서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적분한 값을 얘로 이제 써도 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n판정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n판정법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시 평등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이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꾼 거를 등식으로 써도 좋다라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n판정법을 써서 평등 수렴하는 걸 확인하고 나면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것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들이 5개가 주어져 있어요. 아까 가번에 주어져 있던 첫 번째 그 사용해도 좋다라는 가번이 여기 타원 모양의 C를 따라서 Z분위를 적분하면 2파이 i다. 이게 이제 주어져 있던 가번 등식이고, 얘를 그대로 풀어서 쓰면 이제 여기 Z 자리에다가 얘를 DZ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이제 풀어서 쓰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이 분모 모양의 마이너스로 연결된 있는 애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을 하시면, 그러니까 얘를 분모 분자에다 곱을 하시면 뭐 똑같이 이제 등식 관계를 계속 쓰실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2파이까지가 다 등식으로 되어 있어서 허수부 길이도 당연히 등공어가 성립을 해야 돼. 예. 그래서 허수부를 비교했을 때도 등호가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고, 이쪽의 허수부는 물론 2파이고, 이쪽에서 허수부를 찾아보면 이거 전개할 때 하고 이거 전개할 때가 이제 허수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AB의 코사인 제곱 I,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AB의 사인 제곱 I, 그래서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거는 이제 ABI를 묶게 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고, 물론 그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더한 건 1이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ABI가 돼. 예. 결국 이제 허수부는 이제 AB가 남아요. 예. 이제 분모는 그대로 얘 쓰고, 그래서 양쪽의 허수부를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 예. 그리고 여기 적분 구간이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쓰나, 어차피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다 2파이 주기함수니까 이 적분 구간의 폭만 2파이면 다 같아요.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쓰든 뭐 파이부터 3파이까지로 쓰든 이 폭만 2파이 폭이면 어차피 코사인 사인은 다 2파이 주기함수니까 다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바꿔도 뭐 역시 등호로 쓰시면 돼요. 예. 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등호 상황은 이런 거였고, 여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로 바뀌어도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바꿔도 이제 같은 상황이고, 뭐 a, b를 나누고 2파이를 나누시면 물론 같은 상황들이 돼요. 예, 그래서 양변에 2파이 나누고 a, b를 나눠서 쓰시면 뭐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문제에서 정의됐던 뭐 k이고, 이 부분은 뭐 적분 구간은 어차피 바뀌어봤자 값이 차이는 없어요. 그 나눈 값이 AB분의 1이 된다. 예, 예. 그래서 K에 대해서는 값원을 활용하고 나면 이제 AB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쓴 값을 곱해서 분모에 쓰고 이제 이렇게 쓴 값하고 등호가 된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M하고 EM이 들어가면 그걸 두 개 곱한 것을 분모에 쓴 값에 대해서 이제 등식 관계가 물론 이제 성립을 하게 돼. 예. 그래서 SN은 결국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저기 K에 대해서 구한 식을 바꿔서 쓰시면 뭐 이렇게 쓴 것까지도 이제 SN식이고, 저는 이제 N판정법을 써서 이제 평등수렴 얘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절대값하고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고 급수의 수렴도 만족을 하는 어떤 여기 n에 관한 식을 정확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m에 관한 식을 쓰시면 되겠죠. 지금 시그마 변수가 m이니까 m에 관한 식 중에서 여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m에 관한 식을 이제 쓰시면 평등수렴 얘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 절대값을 큰 쪽으로 쓰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코사인의 절대값이 1을 넘지 않으니까 얘를 안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x의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기 때문에 저 x의 절대값은 물론 파이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2m제곱분의 파이를 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m제곱분의 파이라는 식이 여기 부등식도 만족하고 급수의 수렴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n반정법 여기 라번 조건을 쓸 수 있고 평등수렴 얘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평등수렴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5번째 조건도 이제 쓸 수 있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급수 계산을 뭐 적분 계산하고의 순서를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있다. 예. 바꾸게 되면 이 적분을 이제 먼저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코사인도 우함수고 절대값 x도 지금 우함수고 뭐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한 것도 우함수고, 그래서 우함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고 있으니까 0부터 파이까지의 2배 값하고 이 적분값은 물론 또 같아요. 예, 우함수니까 그런 얘기도 다 성립을 하는 상황이.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들을 다 모아서 다시 써보시면 결국 이게 구해라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결국 이제 SX를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쓰시는 거고, 결국 이제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한 등호를 쓰시면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우함수기 때문에 여기를 0부터 파이까지 2배 한 거랑 같고, 여기 2를 약분하시면 뭐 이렇게 쓴 거랑 결국 같고, 그래서 여기 x하고 코사인은 이제 적분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x하고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한 식이 나와 있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이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 m의 제곱분에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조건 중에 또 하나로 있었고, 그래서 m제곱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m의 4제곱으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적분한 것까지는 m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조건 5개 중에 그게 있었고, 결국 m제곱을 한 번 더 곱해서 이제 4승식으로 바꿔 쓰시면 이렇게 써져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m이 짝수항들이 들어가면 어차피 1하고 1을 빼서 이제 0이 되니까 무한급수 표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모든 잔수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짝수가 들어간 거는 계산상 다 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홀수들만 들어가도 된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홀수들만 들어가는 계산으로 다시 써놨어요. 예. 뭐 홀수가 들어가면 이제 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있고, 홀수를 사승한 것분의 이런 상수 부분으로 다 등식이 성립해.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어져 있는 식대로 이제 다시 쓰고, 뭐 여기 우함수 조건을 이용해서 뭐 다시 쓰고, 조건 5개를 다시 한번 쓰고 나면
뭔가 4차식이 들어가 있는 무한급수 골로 이제 다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 4차식이 분모해 있는 것도 조건 5개 중에 있었는데, 조건 5개 중에 4차식이 분모해 있는 거에 대한 수렴값이 주어져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또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분모가 이제 홀수가 들어간 거랑 분모가 짝수가 들어간 거를 다시 더한 결과나 뭐 모든 잔수가 다 들어간 거나 지금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16n의 4제곱이다 보니까 결국 16분의 1하고 얘를 곱한 값이고, 이 부분 또한 다시 등식을 다시 쓰실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예.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쓰시면 뭐 16분의 15가 되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등식 관계에 의해서 결국 이제 2항에서 빼시면 16분의 15가 되고, 걔가 요 홀수의 4차식 분의 1을 다 더한 거랑 같아지. 예. 그리고 얘를 뭐 다시 저 90분의 파이 4제곱으로 바꿔 쓰시면 이 홀수 부분에 대해서, 홀수가 분모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값하고 이 값이 등호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결과가 최종 답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게 지금 최종 답인데, 예,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끝부분부터 좀 보시면, 예, 여기 SX를 이제 다시 쓰고, 예, 뭐 여기 연산의 평등 수렴을 확인해서 연산 순서를 바꾸고, 우함수를 활용해서 뭐 적분 구간을 2배 시킨 걸로 다시 바꾸고, 뭐 조건 중에 하나로 다시 이 코사인이랑 x를 곱한 걸 바꾸고, 이제 4차식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나와서 뒤쪽을 다시 계산을 정리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평등 수렴을 확인해서 여기 연산 순서를 바꾸는 부분이나 K식을 정리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4차식이 분모해 있는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홀수가 분모했을 때랑 짝수가 쉬었을 때 또 나눠서 정리하시는 계산까지 해서 최종 답안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돼. 예, 저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